한국에서 5년간 살던 프랑스 여성이 고향에 돌아간 후 부모님이 완전히 바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픈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프랑스로 떠났던 파리 출신 오렐리의 예상치 못했던 경험담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한국 음식은 너무 맵고 이상해. 그런 먼 나라에서 왜 살아야 하느냐며 딸의 한국 생활을 못마땅해 했던 부모님이었거든요. 5년간 딸의 한국 정착을 반대했던 부모님은 건강 악화 소식에 용기를 내어 생전 처음 한국 땅을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부모님이 단 일주일 만에 보여준 반응은 딸이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다고 해요. 시간이 흐른 뒤에는 부모님 쪽에서 먼저 깜짝 놀랄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평생 한국은 너무 멀고 낯선 나라라고 여겼던 부모님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오렐리 가족의 놀라운 역전 스토리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렐리 듀부아입니다. 29살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파리 16구에 있는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창가에서 몽마르트르 언덕을 바라보며 카페오를 마시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여유롭고 낭만적인 파리지엔의 삶이죠. 아버지 피에르는 생강변에서 작은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세요. 19세기 프랑스 도자기와 빈티지 보석들을 파시는데 단골 손님들과 두어 시간씩 이야기하시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어머니 이사벨은 마레지구의 부티크에서 재단사로 일하시면서 파리 유명 디자이너들의 옷을 만드세요. 저는 샹젤리제 근처에 있는 패션 브랜드 클로에에서 마케팅 담당자로 일하고 있어요. 브랜드 이미지 관리부터 소셜미디어 캠페인까지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항상 2시간씩 가져가고 오후 5시 반이면 동료들과 와인 한잔하러 가는 여유로운 프랑스식 근무 문화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어요. 금요일 오후에는 일찍 퇴근해서 친구들과 생강변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주말에는 루브르 박물관 근처 카페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회사에서 갑자기 큰 프로젝트 이야기가 나왔어요. 마케팅 디렉터 앙투아니 팀 미팅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클로에가 아시아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특히 한국 시장이 정말 유망해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시장 확장 계획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앙투안의 다음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에 지사를 설립해야 하는데 누군가 서울에 가서 현지화 작업을 담당해야 합니다. 2년 계약으로 말이에요. 그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동료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파리를 떠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나 봐요. 앙투안이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렐리, 내가 어떨까? 영어도 유창하고 새로운 도전을 좋아하잖아. 무엇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한국 시장 개척에 딱일 것 같은데.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솔직히 많이 알지 못했거든요.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나라, 케이팝으로 유명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한국이요? 응, 생각해볼게요. 급여는 현재보다 50% 인상이고 주거비와 이사비용도 회사에서 지원해줍니다. 정말 좋은 기회예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동료 소피가 다가왔어요. 오렐리, 정말 갈 거야? 한국은 음식도 맵고 문화도 완전히 다르다던데 아직 결정 안 했어. 그런데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어요. 29살, 새로운 도전을 해볼 나이잖아요. 그날 저녁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이 모이는 전통이거든요. 센 강변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엄마, 아빠, 제가 한국에 가서 일할 기회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와인잔을 내려놓으시며 물어보셨어요. 한국, 어디에 있는 나라지? 아시아에 있어요. 중국과 일본 사이쯤에 있는 나라예요. 어머니의 표정이 걱정스럽게 바뀌었어요. 오렐리, 너무 멀지 않니? 음식도 우리랑 완전히 다를 텐데. 매운 것도 많이 먹는다고 하던데. 엄마, 2년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급여도 지금보다 훨씬 좋대요. 아버지가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젊을 때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좋지. 나도 젊었을 때 이탈리아에서 일해본 게 정말 도움이 됐거든. 하지만 너무 멀어서 걱정이긴 하다. 피에르 말이 맞아. 오렐리는 이미 다 큰 어른이니까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어머니도 결국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찾아봤어요. K-팝, K-드라마, K-뷰티로 유명한 나라더라고요. 서울이라는 도시도 정말 현대적이고 발전된 곳 같았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곳인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한국 여행 영상들을 보면서 점점 관심이 생겼어요. 깨끗한 지하철, 현대적인 건물들,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정말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렐리, 진짜 갈 거야? 파리를 떠날 생각을 어떻게 해? 친구 클로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번 살아볼까 봐. 계속 파리에만 있을 순 없잖아. 하지만 한국어도 전혀 모르잖아. 어떻게 소통할 거야? 영어로 우선 시작하고 한국어도 배워볼 거야. 친구들은 대부분 반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기초 강의도 온라인으로 들어보기 시작했어요. 발음이 정말 어려웠지만 신기하기도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 간단한 인사말도 제대로 하기까지 며칠이 걸렸어요. 하지만 뭔가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즐거웠습니다.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앙투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앙투안, 한국 프로젝트 제가 하겠어요. 정말요? 오렐리,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회사에서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언제 출발해야 하나요? 다음 달 15일까지 준비 완료해 주세요. 항공료와 이사 비용은 모두 회사에서 처리하고요. 갑자기 현실이 된 것 같아 조금 무서워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그날부터 정말 바빴어요. 2년 동안 쓸 짐들을 정리하고 아파트 전세 계약도 정리해야 했어요. 한국에 대한 정보도 더 많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음식들이 유명하더라고요. 매운 것들이 많다고 하니 조금 걱정됐지만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김치라는 게 발효 음식이구나. 프랑스 치즈랑 비슷한 면이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께도 출발 날짜를 알려드렸어요. 엄마, 아빠, 다음 주 금요일에 출발해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가는구나. 자주 연락해야 해. 아프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영상통화도 자주 할 거고요. 아버지도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딸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도 돼. 출발 전날 밤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정말 한국에 가는 거구나 싶으니까 떨리더라고요.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새로운 모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어요. 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옷가지, 화장품, 좋아하는 책들, 그리고 부모님이 주신 프랑스 과자들까지. 2개의 큰 캐리어가 가득 찼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몽마르트르 언덕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풍경을 2년 동안 못 보게 되는구나 하니까 조금 서운하기도 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어떤 새로운 경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인천공항에서 짐을 받고 나왔을 때부터 정말 놀라웠어요. 사람들이 모두 빠르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파리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공항 직원분이 제게 다가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로 가세요? 한국어를 못 알아들어서 당황하고 있는데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세심한 서비스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정말 많고 모든 게 깔끔하고 현대적이더라고요. 파리의 오래된 건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정말 발전된 도시구나. 서울역에서 지하철 2호선으로 갈아탔을 때는 더 놀랐습니다. 지하철역이 정말 깨끗하고 안내 표시도 영어와 한국어로 친절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라서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강남구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회사 동료 서준 씨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깔끔한 인상의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렐리 씨. 서준입니다. 서준 씨의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영어도 유창했고 제가 짐을 옮기는 걸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거든요. 한국이 처음이시죠?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음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낯설었거든요. 서준 씨가 추천해준 한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어봤는데 너무 매워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으악, 너무 매워요. 서준 씨가 미안해하면서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처음에는 순한 음식부터 드셔야 하는데 깜빡했네요.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 먹어봤는데 차가운 밥을 먹는 게 정말 이상했어요. 프랑스에서는 밥을 따뜻하게 해서 먹는 게 당연한데 말이에요. 결국 며칠 동안은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서양식 체인점만 찾아다녔습니다. 회사 생활도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첫 회식에 참석했는데 저녁 8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계속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늦게까지 일하는구나. 하지만 동료들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마웠어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까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준 씨가 주말마다 서울 구경을 시켜줬거든요. 오렐리 씨, 이번 주말에 홍대 가볼까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홍대에 갔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거리에서 버스킹하는 사람들도 있고, 클럽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도 들리고, 정말 활기찬 분위기였거든요. K-팝이 이렇게 인기가 많구나. 이태원에도 가봤는데, 외국인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다양한 나라의 음식점들이 있어서 마치 작은 지구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기는 정말 국제적인 곳이네요. 한국어 실력도 조금씩 늘었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간단한 일상 대화는 가능해졌거든요. 오늘 날씨가 좋아요. 네, 정말 좋네요. 동료들과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먹어봤는데 의외로 맛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김치 냄새도 싫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이거 생각보다 맛있네?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매운 음식에 조금씩 적응이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하철 앱을 깔아서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지하철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환승 정보도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프랑스에도 이런 앱이 있으면 좋을 텐데. 서울 지하철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행 업무를 보러 갔을 때도 놀랐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시스템도 체계적이고 처리 속도도 정말 빨랐거든요. 모바일 뱅킹 앱도 설치해줬는데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이제 은행에 직접 안 가도 되겠네요. 배달 앱을 처음 써봤을 때는 더욱 신기했어요. 치킨을 주문했는데 정말 30분 만에 도착했거든요.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프랑스에서는 배달 음식을 시키면 1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에요. 아파트 보안 시스템도 정말 좋았어요. 방문자가 오면 인터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택배가 와도 택배함에 안전하게 보관되니까 정말 편리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구나. 편의점은 24시간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필요한 걸 살 수 있었어요. 심지어 간단한 은행 업무도 편의점에서 할 수 있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니. 매번 감탄했습니다. 서준 씨와의 관계도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업무적인 도움을 받는 정도였는데 점점 개인적인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오렐리 씨, 이번 주말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가볼까요? 한국의 현대적인 면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갔을 때는 정말 놀라웠어요. 미래에서 온 것 같은 건물 모양이 너무 신기했거든요. 밤에 보니까 LED 조명이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와, 이게 한국에 있는 건물이에요. 정말 미래적이네요. 을지로 인쇄골목도 데리고 가줬어요. 좁은 골목에 작은 인쇄소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모습이 정말 독특했습니다. 여기는 한국의 산업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옛날부터 인쇄업이 발달했던 지역이거든요. 낡은 간판들과 오래된 기계들을 보면서 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밤 포항강공원에서 무지개 분수를 봤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물이 춤을 추는 것 같았거든요. 서준 씨, 여기서 사진 찍어주세요. 강변에 앉아서 치킨과 맥주를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치맥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의 치맥 문화군요. 정말 좋아요. 성수동 카페 거리도 가봤는데 공장을 개조한 독특한 카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산업 지역이었던 곳이 이렇게 힙한 공간으로 변한 게 신기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변화가 빠른 나라네요. 옛것과 새것이 잘 어우러져 있어요.
서준 씨가 가족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을 때는 조금 긴장됐습니다. 부모님께서 외국인 친구 한번 보고 싶어 하세요. 괜찮으시면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네. 좋아요. 근데 한국어를 잘 못해서 걱정이에요. 괜찮아요. 부모님도 영어 조금 하세요. 서준 씨 어머니께서 직접 끓여주신 미역국을 먹었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따뜻하고 구수한 맛이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더라고요.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 주세요. 갈비찜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프랑스에도 브레제 같은 찜 요리가 있지만 한국 갈비찜은 달콤한 간장 양념이 정말 독특하더라고요. 프랑스 찜 요리는 와인이나 허브 향이 강한데 이건 달콤하면서도 깔끔한 맛이었어요. 우리 오렐리가 한국 음식을 좋아해 주니까 정말 기뻐요. 서준 씨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갔어요. 2년 계약이 절반 정도 지나간 시점에서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 생활이 정말 좋아진 거예요. 나 한국에서 더 살고 싶어. 스스로도 놀라운 생각이었어요. 처음에는 2년만 있고 파리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제 집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서준 씨와의 관계도 점점 특별해지고 있었어요. 단순한 친구 이상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준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편안해.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동료들과 농담도 주고받고 회식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됐거든요. 오렐리 씨, 한국어 정말 늘었어요. 이제 완전 한국 사람 같아요. 동료들이 이렇게 말해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도 완전히 마스터했어요. 새벽 배송, 당일 배송은 기본이고 심지어 몇 시간 내에 받을 수 있는 로켓 배송까지 이용하게 됐거든요. 한국의 물류 시스템은 정말 대단해. 이제는 한국 생활이 프랑스 생활보다 편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께 영상통화로 근황을 전할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렐리, 정말 행복해 보인다. 한국이 잘 맞는 것 같구나. 네. 엄마, 한국 정말 좋아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모든 게 편리해요. 2년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회사와 계약 연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렐리 씨, 혹시 계약 연장 생각 있으세요? 회사에서도 오렐리 씨를 계속 필요로 해요. 네. 저도 한국에서 더 일하고 싶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이 났었거든요.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실해졌으니까요. 회사와의 계약 연장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제 성과를 높이 평가해 주셔서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서운해 하시면서도 결국 제 결정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딸이 좋은 기회를 잡았으니까 응원해야지. 하지만 정말 보고 싶을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음이 찡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제 삶이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렇게 한국 생활이 2년을 넘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12월의 추운 겨울 저녁, 서준 씨가 갑자기 한강공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추운데 왜 한강에 가요? 그냥 가고 싶어요. 같이 걸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어요. 서준 씨가 유난히 긴장한 것 같았거든요. 두꺼운 패딩을 입고 반포 한강공원으로 나갔는데 밤인데도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추워도 한강은 정말 예쁘네요. 한강 다리에 불이 켜져 있고 강물에 비치는 조명들이 정말 로맨틱했어요. 서준 씨는 제 손을 꽉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렐리야. 네. 갑자기 서준 씨가 멈춰 서더라고요. 그러더니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뭐예요? 왜 갑자기? 서준 씨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렐리, 나랑 결혼해 줄래요? 상자를 열어보니 정말 예쁜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갑작스러워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당신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요. 저랑 평생 함께 해주세요. 네. 네. 제가 대답하자마자 서준 씨가 일어나서 저를 꽉 안아줬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는데도 마음이 따뜻했어요. 사랑해요. 오렐리. 저도 사랑해요. 서준 씨. 반지를 끼워주는 서준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너무 떨려서 손을 제대로 펼 수가 없었거든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기도 했어요. 축하해요. 정말 로맨틱하네요.
모르는 사람들까지 축하해 주니까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도 계속 꿈 같았어요.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보면서 정말 결혼하는구나 싶었거든요. 부모님께도 바로 영상통화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결혼해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도 기뻐하셨어요. 정말, 우리 딸이 드디어. 서준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했는데, 아버지도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하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결혼 준비 기간은 정말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한국식 예식장도 알아보고 웨딩드레스도 맞춰야 했거든요. 서준 씨의 가족들도 정말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오렐리아, 우리 가족이 돼줘서 고마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부모님도 오셨어요. 처음 한국에 오신 부모님이 인천공항에서부터 놀라시더라고요. 오렐리, 한국이 이렇게 현대적인 나라구나. 공항부터 정말 깔끔하네. 결혼식 당일은 정말 완벽했어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신 부모님이 한국 전통 혼례를 신기해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런 의식이 정말 의미 있구나. 아버지가 감탄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신혼생활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서준 씨와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에 같이 요리하고, 주말에는 데이트를 하고, 정말 꿈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여보, 매일매일이 신혼 같아요. 나도 그래.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구나. 서준 씨가 이렇게 말해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생리가 늦어져서 혹시나 해서 임신 테스트를 해봤는데 두 줄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아서 다시 한번 해봤는데 또 두 줄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서준 씨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요. 서준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네. 테스트기에 두 줄 나왔어요. 서준 씨가 저를 들어 올리면서 빙빙 돌리더라고요. 우리 아기가 생겼구나. 정말 믿을 수 없어.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거든요.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다가왔으니까요. 잘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오렐리. 우리 함께니까요. 서준 씨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줄 때 정말 든든했어요. 임신 기간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매달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볼 때마다 아기가 조금씩 자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거든요. 입덧도 심했지만 배 속에서 움직이는 아기를 느낄 때면 모든 고생이 잊혀졌어요. 여보, 애가 발차기 하는 것 같아요. 정말요. 나도 만져봐도 될까요? 서준 씨가 제 배에 손을 올리고 아기와 대화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아가야, 아빠예요. 빨리 만나고 싶다. 한국의 산부인과 시스템도 정말 좋았어요. 정기검진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초음파 사진도 매번 여러 장씩 주셨거든요.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안심됐습니다. 드디어 은하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산부인과에서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 선생님이 깨끗하게 씻긴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셨을 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우리 딸이에요. 너무 작고 연약해 보이는 아기를 보면서 무서웠지만 동시에 무한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한 달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프랑스에서는 출산 후 이틀 정도 병원에 있다가 바로 집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전문 영양사가 짠 미역국과 잉어국 같은 산후회복 식단을 매일 제공해 주시고 신생아 전문 간호사분들이 수유하는 법, 기저귀 갈아주는 법, 아기 다루는 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오렐리님, 신생아는 목을 이렇게 받쳐주셔야 해요. 수유할 때는 이 자세가 엄마와 아기 모두에게 편해요. 처음엔 모든 게 서툴렀지만 점점 엄마가 되어가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산후 마사지와 골반 교정 프로그램까지 있어서 몸 회복이 정말 빨랐어요. 프랑스였다면
이런 전문적인 케어를 받기 어려웠을 텐데. 한국의 산후조리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하야, 엄마가 정말 사랑해.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꽉 잡는 은하를 보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렐리님, 정말 모성애가 넘치시네요.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완전한 가족이 됐어요. 매일이 육아로 바빴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은하가 처음 웃어줄 때, 처음 뒤집기를 할 때, 처음 기어 다닐 때마다 서준 씨와 함께 감동했거든요. 여보, 은하가 엄마를 따라보네요. 정말요? 우리 딸이 이렇게 똑똑할 수가. 서준 씨와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육아휴직도 2년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국의 육아 지원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은하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은하야, 오늘은 뭐하고 놀까? 매일 아침 은하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은하가 두 돌을 앞둔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평소처럼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표정이 안 좋으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힘이 없으셨어요. 오렐리, 사실 말하기 어려웠는데 무슨 일이에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아버지가 화면에 나타나셨는데 예전보다 정말 많이 수척해 보이셨어요. 딸아, 아빠가 당뇨병 진단을 받았단다. 몇 달 전부터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행복한 한국 생활에 푹 빠져 있으면서 부모님 건강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엄마도 고혈압이 심해져서 약을 먹고 있어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덧붙이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너 걱정시키기 싫어서.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많이 심각한 건 아니죠? 초기라서 약 잘 먹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도 관리를 잘해야 한다더라. 아버지가 억지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으셨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은하를 재우고 나서 서준 씨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나 프랑스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해요. 그래야죠. 당연히 가야죠. 나도 함께 갈게요. 회사에는 무급휴직 신청해야겠어요. 그래요. 가족이 더 중요해요. 서준 씨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떠난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이제 막 정착한 이곳이 진짜 제 집 같았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바로 항공편을 알아보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은하 용품들, 필요한 옷가지들을 챙기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리울 거야. 하지만 부모님이 아프신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가족이 최우선이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프랑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서준 씨는 업무상 한 달만 프랑스에 머물 수 있었어요. 그래도 한 달이라도 함께 있어 줘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첫날부터 서준도 저와 같은 답답함을 느끼더라고요. 오렐리, 공항 직원들이 정말 느리네요. 한국에서는 이렇지 않은데. 그죠? 저도 그게 너무 이상해요. 서준 씨와 함께 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서준 씨도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보고 걱정스러워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서준아 고생 많이 했구나. 부모님이 서준 씨를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서준 씨도 부모님이 많이 수척해지신 걸 느꼈나 봐요. 저녁 준비를 도와드리려고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온통 기름진 것들 뿐이었거든요. 카망베르 치즈 한 덩어리, 버터 3개, 살라미 소시지, 베이컨, 크루아상이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오렐리, 이런 음식들만 드시면 당뇨 관리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서준 씨도 걱정스러워하며 말했어요. 맞아요. 제가 한국 음식 해드려야겠어요. 그날 저녁에 나온 음식도 마찬가지였어요. 버터를 듬뿍 발라 구운 스테이크, 치즈가 가득 들어간 그라탱, 크림 소스 파스타까지. 정말 기름기 투성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이런 음식은 혈당에 좋지 않아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그래? 우리는 평생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의아해하셨지만 서준 씨의 설명을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음 날 서준 씨와 함께 파리 13구 한인마트에 갔습니다.
서준 씨가 부모님을 위해 좋은 재료들을 골라줬어요. 이 미역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멸치도 국물용으로 최고예요. 서준 씨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장을 봤어요. 집에 와서 함께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서준 씨는 미역을 불리고 저는 멸치 육수를 우렸어요. 여보, 정말 오랜만에 미역국 냄새 맡아보네요. 맞아요. 프랑스 와서 정말 그리웠어요. 미역국을 끓이면서 서준 씨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정말 좋았어요. 이게 뭐니? 아버지가 미역국을 보고 의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아버님, 한국에서 몸에 가장 좋다는 미역국이에요. 특히 당뇨 환자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서준 씨가 정성껏 설명해 드렸어요. 처음 한 숟가락 떠서 드셔보시더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담백하고 좋네. 속이 편해지는 것 같아. 어머니도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기름기가 전혀 없어서 좋아요. 된장찌개와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도 함께 준비했는데 부모님이 정말 맛있게 드셨어요. 이런 음식들이 몸에 좋구나. 일주일 정도 한식을 드시고 나니 부모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주일째 되던 날 세탁기가 갑자기 고장 났습니다. 세탁 도중에 멈춰서 물이 빠지지도 않는 상태였어요. 어떡하지? 수리업체에 연락해야겠어요. 서준 씨가 전화를 걸었더니 정말 어이없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이번 주는 예약이 다 찼어요. 다음 주 목요일에나 갈 수 있습니다. 열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서준 씨도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 날에는 기사님이 오는데요.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여보, 그냥 한국 세탁기로 바꿔요. 그게 좋겠어요. 어차피 이 세탁기도 10년 넘게 썼으니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쓸데없는 돈 쓰지 마라. 고쳐 쓰면 되잖아. 하지만 서준 씨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아버님, 한국 세탁기는 정말 조용하고 기능도 좋아요. 에너지 효율도 훨씬 높고요. LG 세탁기를 주문했는데 배송과 설치까지 일주일이 걸렸어요. 한국이었으면 이틀이면 끝났을 텐데. 서준 씨도 답답해했지만 새 세탁기가 설치되고 나니 부모님이 정말 놀라셨어요. 소음이 전혀 없네. 이런 기능들이 다 있어? 정말 신기하다. 왜 진작 바꾸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용할 줄 몰랐네. 부모님이 정말 만족스러워하셨어요. 셋째 주에는 서준 씨와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레스토랑에 갔는데 정말 답답한 경험을 했어요. 근처 유명한 브라세리에 갔는데 웨이터가 정말 안 오더라고요. 실례합니다. 서준 씨가 손을 들어도 못 본 척하고 겨우 메뉴를 받는 데만도 20분이 걸렸어요. 주문하시겠어요? 네. 빨리 주문할게요. 주문을 받는 것도 느릿느릿하고 음식이 나오기까지는 1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언제쯤 나와요? 서준 씨가 물어보니까 웨이터가 어깨를 으쓱하며 답하더라고요. 주방이 바빠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한국 레스토랑에서는 30분이면 다 나오는데요. 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니까 부모님이 놀라셨어요. 오렐리, 왜 그렇게 예민해졌니? 원래 이런 식이었잖아. 저도 모르겠어요. 엄마, 어떻게 예전에는 이런 서비스를 당연하게 받았을까요? 서준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래요.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니까 이런 게 답답하네요. 가장 심각한 건 병원이었어요. 넷째 주에 아버지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예약한 오후 2시보다 4시간이나 늦게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응급환자 때문에 늦어지고 있어요. 간호사가 미안하다는 기색도 없이 말하더라고요. 4시간을 기다리라고요? 서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한국 병원에서는 예약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데요. 여기는 항상 이래요. 진료를 받을 때도 의사가 정말 성의 없더라고요. 5분도 안 되게 대충 보고는 처방전만 써주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네. 약 드시고 한 달 후에 다시 오세요. 진료비는 300유로나 나왔어요. 이 돈이면 한국에서는 정밀검사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서준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부모님이 저희 둘의 변한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신기해하셨어요. 한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기에 너희를 이렇게 바꿔놨니? 정말 궁금해지네. 딸이 5년 동안 살던 곳이 어떤 곳일까? 마침 서준 씨의 한 달 일정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서준 씨가 정말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와 함께 한국에 한번 오시는 게 어때요?
오렐리가 사는 모습도 보시고, 한국 병원에서 정밀 검사도 받아보시고요. 그래도 될까? 물론이죠. 제가 모든 걸 준비해 드릴게요. 그리고 한국 치료도 한번 받아보세요. 부모님이 망설이시다가 결국 동의해 주셨어요. 딸이 살던 곳이 어떤 곳인지 정말 궁금하긴 해. 이렇게 해서 서준 씨와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정말 기대됐습니다. 결국 서준 씨와 저, 그리고 은하까지 모두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됐어요. 부모님도 처음 가는 한국 여행에 설레하셨습니다. 정말 딸이 5년 동안 살던 곳을 보게 되는구나.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부모님의 반응이 정말 특별했어요. 어머, 공항이 이렇게 깨끗하고 현대적일 수가 있나? 어머니가 공항 내부를 둘러보시며 감탄하셨습니다. 입국 심사도 정말 빨리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 파리에서는 1시간씩 기다리는데. 아버지도 놀라워하셨어요. 지하철역에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셨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비싼 가방과 노트북을 의자에 그냥 두고 화장실에 가시더라고요. 저 사람 물건을 그냥 두고 어디 가네? 부모님이 당황하셨어요. 한국은 정말 안전해서 그래요. 설마 정말 아무도 안 가져가?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10분 후 그분이 돌아와서 아무렇지 않게 가방을 들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정말 놀라셨습니다. 정말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네. 이런 나라가 있다니. 파리에서는 1초도 놔둘 수 없는데. 아버지가 정말 감동하셨어요. 점심을 먹으러 간 한 식당에서도 놀라운 경험을 하셨어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호출벨이 눈에 띄셨거든요. 이게 뭐지? 아버지가 호기심으로 벨을 눌렀는데 30초도 안 돼서 직원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릴게요. 벨만 누르면 바로 와? 부모님이 정말 신기해하셨어요. 키오스크 주문 시스템도 놀라워하셨습니다. 화면으로 주문하고 결제까지 한 번에 되네. 사진도 보고 가격도 바로 알 수 있고. 정말 편리해. 주문하고 나서 음식이 나오는 속도에 더욱 감탄하셨어요. 벌써 나왔어? 10분도 안 걸렸는데 프랑스 레스토랑 같았으면 1시간은 걸렸을 거야. 음식 맛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기름지지 않아서 속이 편해. 그리고 반찬이 이렇게 많이 나와? 밥도 계속 리필해주네. 정말 친절한 서비스야. 가장 놀라신 건 병원에서였어요. 서준 씨가 미리 예약해둔 종합병원에 갔는데 정말 시스템이 체계적이더라고요. 예약 시간에 딱 맞춰서 진료가 시작되네.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접수하고 바로 검사실로 안내받으셨거든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엑스레이까지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어요. 간호사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검사 결과도 당일에 다 나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일주일씩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는 2시간 만에 다 나왔어. 의사 선생님도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아버님 당뇨 수치가 조금 높으시네요. 식이요법 병행하시면 충분히 관리 가능해요. 어머님은 혈압이 약간 높으니까 약 처방해 드릴게요. 정확한 진단과 친절한 설명에 부모님이 정말 만족하셨어요. 저와 서준 씨도 부모님 상태를 명확히 알게 되어서 안심이 됐습니다. 더 놀라신 건 의료비였어요. 이게 전부야? 프랑스의 3분의 1도 안 되네. 이렇게 저렴하면서도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니. 부모님이 정말 감동하셨어요. 마지막 날에는 한방병원에도 가봤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진맥을 해주셨는데 부모님이 정말 신기해하셨어요. 손목만 만져봐도. 몸 상태를 다 알 수 있어요? 당뇨 있으시고, 소화기 약하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한의사 선생님이 정확히 짚어주시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그래요. 침과 부항 치료도 받으셨는데 몸이 정말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치료법이 있다니. 서양 의학과는 완전히 달라. 보약도 2주일분 지어주셨어요. 체질에 맞게 처방해 드릴게요. 이걸 드시면 당뇨와 혈압 관리에 도움 될 거예요.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 원래는 저도 부모님과 함께 프랑스에서 한 달 더 머물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렐리아, 우리만 먼저 돌아갈게. 왜요? 저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아니야. 너는 여기서 좀 더 있어. 우리는 괜찮아.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 줄 몰랐어. 이제 이해가 돼. 왜 내가 여기서 살고 싶어 했는지.
왜 한국을 떠나기 싫어했는지 완전히 알겠어.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의료진도 친절하고, 시설도 좋고, 무엇보다 안전해. 정말 살기 좋은 나라야. 돌아가서 건강관리 잘할게. 걱정하지 마라. 부모님이 이렇게 안심시켜 주시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보약도 있고, 한국에서 배운 요리법도 있으니까 잘 드실 수 있을 거예요. 프랑스로 돌아가실 때 부모님 표정이 정말 밝으셨어요. 좋은 경험이었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고 효율적일 줄 몰랐어. 몇 주 후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을 때 정말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오렐리아, 매일 한식 해 먹고 있어. 미역국도 끓이고 된장찌개도 만들어 먹고 있어. 몸이 정말 좋아졌어. 한국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하니까 당뇨 수치도 많이 내려갔어. 부모님이 정말 건강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렐리아, 우리 결정했어. 무슨 결정이요? 은퇴하면 한국에서 살고 싶어. 정말이에요? 응. 한국이 정말 좋더라. 의료 시스템도 좋고, 안전하고, 생활하기 편리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노인을 정말 잘 대해주더라. 아버지가 진심으로 말씀하셨어요. 한국 음식도 몸에 좋고, 한방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늙어서 살기에 이보다 좋은 나라가 있을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기뻤어요. 온 가족이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지금도 부모님은 매일 한국 이야기를 하세요. 한국 드라마도 보시고, 한국어 공부도 조금씩 하고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본 인사말은 이제 완벽하세요. 한국 가면 한국어로 인사할 수 있어야지. 부모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해요. 누가 알았겠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아픈 부모님을 돌보러 간 것뿐이었는데, 결국 온 가족이 한국의 팬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한국의 효율성과 안전함, 친절함이 프랑스에서 평생 살아온 부모님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거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